자, 이번 온라인 시간은 우리말 바로쓰기 수업에서 이제 시험 범위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. 아시다시피 우리 나왔던 88쪽까지와 첫 번째 온라인 강의 있죠. 첫 번째 온라인 강의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요.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하려다가 더 많이 하면은 여러분도 어렵고 하나라도 더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 보시면 표준어, 사정원칙, 표준발음법, 맞춤법의 기본, 맞춤법, 혼동하기 쉬운 말 이 부분까지가 시험범위라는 걸 아시겠죠? 제 시험 이제 한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되게 시험에 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요.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항의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그런 말 하잖아요. 수업 다 하고 과제 다 내고 출석 다 했는데 왜 저는 점수가 나빠요? 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더 점수가 좋은지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죠. 저희가 50명이니까요. 50명에서 한 20%에서 30% 정도까지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한 15명 정도가 되겠죠. 30%까지 가능한 한 꽉 채워서 주기로 하는 걸로 하겠고요. 시험이 쉽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컨닝 같은 거 이런 거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. 시험 시간은 당일 정시 있죠. 정시에 보고 우리 좀 일찍 끝내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 보면은 우리 시험 문제 이런 거 내잖아요. 표준어, 사정, 총칙을 쓰시오. 이런 거 있죠. 말씀드렸지만 이 중간고사는 30%가 들어가겠습니다. 문제는 지금 한 23문제에서 30문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. 23문제 정도가 될 거예요. 왜 이렇게 많아요? 라고 하실 분 계신데요. 다 중요한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정리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. 우선 말했듯이 첫 번째 문제는 알다시피 정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. 표준어의 정의 같은 거, 또 하나 뭐해서 표준 발음의 정의 같은 거. 자, 어떤 걸 기준으로 무엇을 해가지고 이 총칙을 만들었나 그거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. 그 다음으로 나올 거는 이제 책 넘어가면요. 어원에서 멀어졌지만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을 표준어로 삼는 경우가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월세를 매 조금씩 낸다 해서 월세라고 하던 거를 어떻게 우리는 사글세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것에 대해서 찾는 거 그런 것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오겠고요. 이제 나왔던 좀 어려운 거 있었죠. 어떤 게 있었어요? 쭉 넘어가시면 접두사 문제가 있었는데요. 접두사 중에서 우리 수컷, 암컷 할 때 어때요? 강아지, 왜 강아지가 되는지 아시죠? 그리고 이제 접두사를 수로 하는 거 아니면 수수로 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. 몇 가지 외워야 되는 부분 제가 정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. 그거 생각하셔서 적길 바라고요. 다음으로 이제 이 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나가지고 일반적으로 표준어가 된 게 있잖아요. 남비가 냄비 이렇게 된 거 있었잖아요. 그런 거 생각하시고요. 여기서 제가 낼 것 같은 문제가 뭐 있겠어요. 이 모음 역행동화가 나지만 두 가지를 허용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. 어떤 거 허용했죠? 예, 책을 빨리 훑어보면 찾을 수 있는데 두 가지를 허용하는데 하나는 표준어로 굳어 있고 안 굳어 있고 아니면 이거를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있죠. 이것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역시 이제 계속 나와서 표준 어원은 그대로 있지만 어원에서 너무 멀어져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.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표준어로 삼는 거 있잖아요. 몇 개. 아까 말했던 남비, 냄비 같은 경우는 어때요? 어떤 게 표준어예요? 냄비가 표준이었죠. 하지만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.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 거 있잖아요. 쭉 넘어가면 몇 가지 더 있는데요.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찾는 것까지 나가겠습니다. 뒷부분에 사투리 부분 나왔었잖아요. 사투리가 원래는 표준어는 이거였지만 사투리를 더 많이 써서 어떻게 한다? 둘 다 허용한다.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쭉 넘어가서고요. 표준 발음의 총칙이 있었잖아요. 표준 발음 총칙 어떤 게 있죠? 자, 좀 넘어가면 있는데요. 찾아보셨어요? 그 부분에서 이제 나가겠습니다. 이 표준 발음 총칙을 이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? 혹시 여러분의 표준 발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부분 나타나겠고요. 다음으로 이제 장음, 단음
왜 어떤 부분은 장음 쓰고 어떤 부분은 단음 쓰는지. 자, 외우는 것도 좋지만 외워야 되지만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장음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장음을 쓰고 어떤 경우는 단음을 써야 된다. 똑같은 단어라도 그런 부분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. 자, 좀 넘어가면 이제 우리 종성의 법칙이 있었잖아요. 우리 종성은 전부 몇 개예요? 한국어 종성은 물론 쓸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아요. 기역부터 히읗까지 다 쓸 수 있고 이제 거기서 뭐 리을 기역 뭐 이런 거 쌍기역 등등이 있는데 자, 받침에서 나는 건 뭐겠어요? 뭐 받침에서 소리 나는 건 어떤 게 있는지 뭐 적으시오 뭐 이런 거 있겠죠? 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동화 소리 중에서 그 발음은 왜 발음은 어떻게 설정돼요? 발음이 왜 이렇게 그냥 글자대로 읽으면 좋지만 왜 이렇게 발음을 해요? 발음하는 이유는 뭐 이제 그러니까 목이 뭐 어떻게 해서 뭐 좁게 났으면 계속 좁게 나오면 좋잖아요. 그래서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그 하는 거 있었잖아요. 발음의 편의에 따라서 이제 왜 발음을 한다 뭐 그러니까 이 법칙이 왜 변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동화에 대해서 3가지를 배웠어요. 어떤 동화가 있었어요? 구개음화, 자음동화, 뭐 구개음화, 비음화, 유음화 이거 있었잖아요. 자음동화 이제 비음화, 유음화가 있는데요. 이것에 대한 간단한 지식만 알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문제 꼭 낸다는 거 있었잖아요. 한글 자음 24개 있었잖아요. 예전 시험에서는 뭐 이거를 뭘로 냈었죠? 객관식으로 냈었는데 여러분 안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객관식으로 내지 않고요. 이거는 또 다 알아둬야 되니까 주관식으로 적는 걸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음의 동화 3가지 성질 알아야 되잖아요. 이 성질에서 어떤 음이 어떤 음을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 있었잖아요. 중요한 그 조건이 몇 개 있었어요. 어떤 게 있어요? 자음, 유음이 더 강해서 유음끼리 앞에가 만약에 신다 같은 경우에 니은이다. 근데 뒤는 라. 근데 유음이 앞에 있는 비음에 영향을 줘서 유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비음이 유음화 돼가지고 어떻게 변하는 거 아시죠? 그런 거. 그러면 어떤 음이 영향을 주는가 그런 것도 있고 구개음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고요.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건 되게 간단하게 쓰라고 할 거니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불규칙 있었잖아요. 불규칙 몇 개 있었어요? 비읍 불규칙도 있었고요. 러불규칙도 있었고 여불규칙도 있었고 그 불규칙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세요. 제가 그 가르쳐준 거 이외에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. 가르쳐준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. 여기 이제 첨가 같은 게 있었잖아요. 첨가, 니은 첨가, 시옷 첨가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규칙이 있었잖아요. 순 우리말 경우는 이제 사이시옷을 쓴다. 순 우리말이 아닌 경우는 사이시옷을 안 쓴다. 하지만 항상 중요한 건 다만 어떤 경우는 어떻다.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래서 알고 있었던 그 온라인에서 들었던 거 있었잖아요. 던지와 든지의 차이 이런 거 시험 문제 되게 내기 좋잖아요. 이렇게 말하면 다 나오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었고 아까 말했던 비읍 불규칙 같은 경우 이제 설명하라는 거 있었잖아요. 여러분 그 설명 되게 한 3-4문제 나올 거니까요. 중심 보시면 되겠고요. 그런 거 있었잖아요. 여기 이제 심상치 않다, 곱빼기, 뚝배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몇 가지 있었잖아요. 감소율, 그런 거 있었고 졸업, 연도를 붙였을 때는 연이 어떻게 된다? 띄어쓴다. 이런 거 있었고 왠지의 차이는 어떤 거 있었고 이 부분에서 몇 가지 나올 게니까요.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 있었잖아요. 자음표, 모음표. 자음표도 외우고 모음표도 외워야 돼요. 아마 이거 쓰는 문제도 나오고 이걸 파생해서 몇 가지 문제가 나올 거예요. 제가 어떤 거 외우라고 했어요. 장애음인지 제일 처음 앞부분에 장애음인지 비장애음인지 비장음에선 비장애음에선 비음인지 유음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위쪽에 있었죠. 양 입술에서 소리 난다 양순음 그리고 뒤에 양순음이고 그 다음에 이 이빨 있는 데서 나서 치조 경국에 연국에
who 뭐 이거 외워두시면 좋겠고요. 모음표 특히 모음표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. 모음표는 그 위로 뭐 2주를 줄일게요 원래 이거 있었잖아요. 다 외워버렸네요. 그걸 가지고 위쪽은 뭐 이와 우의 차이는 뭐 기본적으로 전설이냐 후설이냐 그런 게 있었고 뭐 이와 우의 차이 같은 경우는 원순 모음이냐 평순 모음이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. 그런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자음 중에서 이제 그 소리가 장애를 안 받는다는 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좀 돌려서 나오는 건데요.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비음화 있었잖아요. 비음화, 유음화, 국계음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가 나올 거예요. 이걸 이제 읽는 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저번에 하겨울 설명드렸죠. 하겨울 같은 경우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고요? 학여울이지만 우리 생각하면 뭐 항여울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 여울이란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하겨울 뭐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. 그것도 있었고 이제 유음화되는 거, 비음화되는 거, 국외음화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에 갖고 한 보통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여기까지 해서 보통 수 23문제 정도가 되는데요. 되게 빠르게 진행했는데 이거 막 계속 듣고 공부하면은 분명히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믿어 의심치 않는 몇 명이 이제 100점을 맞을 것 같은데요. 우리 뭐 재용 선배나 한우리는 A뿔 안 맞으면 죽고 뭐 주연이, 지수, 저기 어진과 주아 그리고 우리 진천이하고 수빈이하고 여기 믿을 거예요. 이제 많이 틀리면 선생님 실망하니까요. 뭐 과제 이렇게 많이 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뭐 우리 중간고사 대충 오시면 되겠고요. 이제 어떤 경우는 진짜 막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말했던 유음화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일어나나. 규칙만 대충 알면은 단어가 어떤 게 나와도 여러분이 알 수 있으니까요.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시험범위는 여기까지 하겠고요. 그 당일날 언제예요? 23일이 아닌 23일 전주인가요? 며칠인지 잠깐 날짜 좀 볼게요. 16일이네요. 예. 16일에 우리 그러면 그 정확한 시간에 만나기를 하겠고요. 아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교나 다른 사람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. 컨닝은 절대 안 됩니다. 절대 저는 컨닝하면 이제 안 봐줍니다. 저번에도 몇 명 솔직히 있었는데요. 이제 넘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. 그럼 오늘 이제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했고요.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